김성남 신공항 추진본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대구 경북공항에 대해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동안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공항 한마디로 지금 30조가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항 건설에 14조 추락, 그리고 공항을 둘러싼 굉장히 교통망 건설에 14조 추락,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신도시 건설의 1조 1,000억, 그리고 우리 관광단지 조성에 또 1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프라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많은 산업들이 더욱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항본부에서 추진해왔던 공항 사업에 대해서, 또 대구 경북공항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순서는 공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구 경북공항의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그리고 그런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프라를 준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공항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은 물류전문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경상북도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해안과 대륙을 잇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북방항로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개선이 되면 사실 포항 항만과 대구 경북공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 물류로 가는 물건들은 1차, 2차, 3차 산업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그런 산업들이 가장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지자체가 경북도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광역교통망이나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위시해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공항, 항만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유일한 지자체가 경북도입니다. 특히나 공항은 현재도 포항경주공항, 그리고 2026년에 울릉공항이 오픈을 합니다. 지금 공사가 40% 진척이 되어 있고 2026년 말에 개항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공항이 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29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경북도는 울진 비행장, 그리고 예천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공항본부에서는 개항이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들, 즉 전기 비행기나 드론, UAM 등으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을 연계하는 투폴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만에서 들어오는 물류가 공항에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동량이 항만으로 들어와서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북도는 이미 북부권의 바이오 클러스터, 동부권의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 또 서부권의 반도체 소재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여기에 남부권의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다 같이 공항을 위시해서 공항을 통해서 물건들이 나가는 항공 물류 산업입니다. 또한 주요 산업단지들도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의 구미에는 국가산단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SK시토리나 LG 이노텍 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제조사가 300여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부 경북의 항공물류의 많은 부분이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구 경북공항이 오픈하는 시점에 이 대구 경북으로 오고 싶다는 의향을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100% 항공으로 수출됩니다. 대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 관련 부품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20년, 30년 후에도 선진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많은 세계의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반도체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듯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를 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는 계열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가이지만 그 질량이 작기 때문에 미주, 유럽에서는 중국을 빼면 저희들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해안에 여기 있는 포항, 여기만 3단, 포항 국가 3단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세계 최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는 세계 최대의 2차 전지 양극재의 리사이클까지 전 주기를 생산하는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경북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클러스터가 지역별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SK 메트리얼이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고 구미도 그렇고 대구 LF가 있고 포항에도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가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신 여기 경주, 영천, 경산은 내륙 최대의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입니다. 1,100여 개의 사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매출액은 1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골고루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발전하여 있고 자동차 부품 역시도 안전벨트나 고가의 엔진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수출됩니다. 또한 최근에 안동에는 바이오 백신 생산 기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K 플라즈마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와 있고 바이오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백신 역시도 큰 산업이 될 것이고 바이오 백신은 무조건 생산부터 병입을 하고 나서 24시간이나 36시간 안에 도달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근데 그 목적지가 미국이나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이 아니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대구 경북공항이 건설이 돼서 개항이 되면 이런 산업들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올해 23년도에 우리 경북은 세계 국가 산업단지가 신규로 시행됐습니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안동의 바이오생명, 그리고 경주의 SMR 이러한 새로운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공항이 또 지어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을 관리하는 회사에 업무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공항이 15개입니다. 인천공항 빼고 14개인데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 베트남은 54개이고 향후에 지어질 공항이 2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인 일본은 공항이 97개입니다. 물론 섬이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면적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항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고추발리는 공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지방공항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여러분들은 그 전날 인천에 가서 1박을 하시거나 새벽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주에 사시는 분, 또 아니면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 먹고 점심에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공항에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고, 단적인 예로 공항의 가장 큰 경쟁자는 KTX입니다. 제가 공항공사에 근무할 때 KTX가 울산, 포항, 경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공항은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국내선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구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지금 현재도. 왜일까요? 대구공항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는 노선이 생기는 순간 흑자가 납니다. 대구 시민들은, 또 여기 경북 시민들은 베트남 가기 상당히 편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쌉니다. 인천공항 가는 거다. 주말에 가면 7만원, 비성수기에 5만원까지 내려가는 정도로 베트남이 제주도보다는 더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공항을 운영을 제가 직접 담당해본 저희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나라 공항은 더 필요합니다. 또한 왜 필요할까요? 물류가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국제선 물류의 98%가 인천을 통해서 나갑니다. 다른 공항에는 거의 물류가 없습니다. 여객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여객에 대해 여객 수송 인원으로 따지면 세계 15위입니다. 근데 항공 화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항공 화물이.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3만 불,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물건들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고부가가치 물건들은 다 공항으로 나갑니다. 항만으로는 무게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물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고가의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자동차 엔진은 다 공항으로 비행기로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항공 물류가 그럼 얼마나 생산되느냐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 근데 서울은 이미 총량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적기업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경기인데 경기 이외에 실제로는 3위가 경상북도입니다. 추정하는 화물량은 연 10만 톤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물량까지 합치면 10만 톤을 이미 경북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 인천으로 갈까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공항은 물류단지가 없고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비행기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육상 물류는 여러분들 쉽게 그냥 차에 실으면 끝입니다. 근데 항공 물류는 실는 방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있긴 한데 ULD라고 해서 항공기에 맞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를 배분해서 실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되는 것은 관세청에서 포장을 하고 검역을 하고 그리고 라벨링까지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면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도 서울로 가야 됩니다.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 있는 물류단지를 통해서 화물터미널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작 10만 톤을 생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항에서 보내는 것은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LG전자, 반도체 부분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울 근처에서 생산해야 인천에 가기 편하고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요청하는 또 정시에 그 물건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객기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야말로 화물기 전용, 반도체 전용 화물기가 나갑니다. 반도체 한 박스가 몇십억이 넘습니다. 조그마한 한 박스가. 심지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정도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배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여객기로는 안 보냅니다. 반드시 화물기로 보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물류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물류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미 전자단지에 반도체는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협력사들도 지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고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지금 현재 지방 소멸, 지역 소멸 가능성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더라도 대구 경북공항을 경북에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시고 군위가 대구에 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의성과 군위 사이에 공항이 지어지는데 그 공항 위치를 보시면 정확하게 경상북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원래 한 뿌리입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경북에서 나왔지만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한 지자체의 갈등이 아니라 대성적인 차원에서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고 대구 경북공항을 유치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대구 경북공항을 유치한 겁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공항의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건설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공항과 대구공항 옆에 있는 K2 비행장 군공항이죠. 이 두 개를 군위와 의성의 접경 지역에 경계 지역에 옮기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이지만 실제 국토부가 지금 목표로 삼는 기간은 29년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 금방입니다. 예, 규모를 보시면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 2.5배인 511만 평의 군공항 사업비는 11조 5천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28만 평에 2조 6천억
들여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전합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고 사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한 절차가 더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 또 공항에 오면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항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 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또 경북도가 공항을 유치한 것입니다. 또한 한 차례도 위기도 있었죠. 군의가 갑자기 대구에 편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대성적인 견지에서 대구 편입을 동의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8월 28일 최종적으로 군의 소거와 의석 비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 다음에 22년 작년에는 군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3년 8월 24일에는 국토부에 사타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용역에서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는 2060년에 1226만 명, 화물은 21만 톤으로 해서 공항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 공항에는 활주로가 3,500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활주로 3,500m의 의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비행기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에 활주로가 1,200m입니다. 26년에 오픈 개항을 합니다. 근데 그 울릉도에 내릴 수 있는 항공기는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항공기는 못 내립니다.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어떤 활주로 비행기가 내리느냐 50에서 100인승 비행기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3,500m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항하는 가장 큰 여객기와 가장 큰 화물기가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또 하나 더 여기서 비행기가 크고 활주로가 길수록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장거리 도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대구공항은 2,743m입니다. 그 길이에서는 사실은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 대구공항이 오픈을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는 좀 편안하게 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바로 여기서 갑니다. 아침을 드시고 저녁은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24년, 3년까지 그렇게 쉼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공항 건설은 비안 그리고 소고로 결정이 되었고 511만 평의 제11 전투비행단과 군수사령부 그리고 공군 전투사령부, 주한미군 등이 이전을 합니다. 내년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26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 시기도 지금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은 기분의 양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대구가 먼저 이 공항을 1조 4천억을 들여서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2 비행장은 대구시가 소유권이 받는 겁니다. 소유권을 받고 대구시가 그 후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투자한 금액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경북도가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 참여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건설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경북개발공사가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합니다. 민간공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항은
방금 말씀드린 사타 결과 장내 수요 2060년에 1226만 명, 화물은 21만 8천 톤으로 해서 3,500m의 활주로, 그리고 그게 상응하는 규모의 공항 시설이 지어집니다. 국토부 사타 결과에 나오는 조합도입니다. 하부가 민가공항 부분의 여객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가 화물 터미널이 지어질 것이고, 전체는 군시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활주로는 여기가 2,743m, 이쪽이 2,743m에 추가해서 3,500m까지 합니다. 그래서 민간공항 활주로를 주로 이쪽을 이용할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물터미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성은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위치하지 않으면 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했고, 대구시에서는 구리에 화물터미널이 와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제 극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10월 15일 중재안을 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구별해서 비행기에 실는 화물터미널과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대구와 의성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지금은 국방부도 동의했고, 국토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영역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화물터미널을 두 개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세계적인 공항은 화물터미널이 2개 이상입니다. 홍콩의 청담콩 공항은 화물터미널이 3개고, 싱가포르 공항도 화물터미널이 3개입니다. LA 또 멤피스 공항, 허브 공항은 화물터미널이 2개 이상입니다. 화물터미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은 실제로는 국토부가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고, 화물터미널 실제로 건설하는 것은 BOT나 BTO 방식으로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인천공항에도 화물터미널이 아시아나 화물터미널,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이렇게 있지, 인천공항고사 화물터미널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화물터미널을 짓습니다. 그리고 BOT, BTO 방식으로 합니다. 세계적인 공항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화물을 실제로 운반하고 처리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에 맞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여객터미널이 있으니 여객기 밑에, 여객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상. 그래서 1층은 상부층은 여객 우리가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밑에는 화물이 실립니다. 그게 벨리카고라고 합니다. 벨리카고로 실어 나가는 화물터미널이 있고, 화물이 있고, 두 번째는 화물 전용기가 있습니다. 그 화물이 실리는 게 저희들이 구상하는 화물터미널입니다. 왜냐하면 물류단지는 의성의 합의문에 보면, 공동 합의문에 보면 항공물류는 의성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도 의성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님도 항공물류단지는 의성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붙어 있어야지 실질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짓는 것으로 건의했고,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건의하셨고, 또 원희룡 장관님 직접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 원영 장관님도 지역에서 합의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성의 화물터미널을 짓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도 그런 화물터미널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제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가 몇 년 전까지만 기준으로 396대입니다. 근데 페덱스 이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화물기가 700대가 넘습니다. UPS도 600대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물기가, 전용 화물기가 사실은 수십 대가 안 됩니다. 100대가 안 됩니다. 한 회사가 가진 항공기가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의 7배에서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페덱스나 UPS 등 글로벌 기업들을 계속 만나서 화물터미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공항이 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밑으로는 저희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24년, 내년이죠. 24년도에는 공공항에 대한 기본과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승인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민간공항 역시도 올해와 내년에 기본계획과 기본 또 실시 설계를 해서 26년에는 동시에 착공을 하고 29년에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뭐하냐?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공항은 공공항은 국방부 소유이고 민간공항은 국토부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경북도는 그 공항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준비합니다. 또한 공항본부는 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100만 평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조 1천억이 넘습니다. 또한 관광단지를 유치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공사와 경북관광공사와 민자를 유치해서 2대8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1조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공공항과 민간공항의 계획과 동시에 저희 신도시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준비를 했고 내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공공항 건설에 대한 컨소시엄을 내년 초에는 건설을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왜 공항이 꼭 필요하냐? 공항 경쟁권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는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공항이 도시를 만듭니다. 건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발전이 면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선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도 도로 도시에 대한 계획도 점선입니다.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가 나오는 허브입니다. 그게 공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서면 여객과 물류가 발생을 하고 그 여객과 물류가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산업들이 발생합니다. 관광산업, 물류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권이 조성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은 공항 경제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의 인천을 떠올리면 저는 남동공단을 생각합니다. 남동공단의 매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40만의 국제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도, 영종, 청남 아파트 가격 자체가 강남과 비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전에 인구 2만 5천의 작은 어촌 마을이 지금은 20년 후에는 인구 40만의 글로벌 국제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자, 우리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만 짓고 인프라만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력과 우리 경북도의 노력이 합쳐져야 이렇게 인천공항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의성에 스마트 항공물리단지, 그리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모빌리티 특화 주거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항공산업과 물류에 대한 공동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신도시를 저희들은 스마트 국가 시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국가 시범도시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고 국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서, 그리고 민간과 지자체, 국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이 8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분 2가 돼서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30년 계약을 목표로 합니다. 면적은 100만 평이고 사업비는 1조 1,494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런 계획이 실현화되면 인구는 1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물류 산업단지가 들어갈 것이고 농식품 클러스터가 들어갈 것이고 주거지도 모빌리티 특화로 지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철호 도시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를 한 내용이고 원희룡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원희룡 장관님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의성을 전국 최초로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항본부가 제가 직접 국토부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냐? 저희들은 공항을 세계와 연결할 것이고 그 공항을 경북도 전체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모빌리티 허브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율주행과 드론, 배송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현실화될지 궁금해하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즉 UAM이나 AAM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시스템을 저희들은 국토부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공항 주변을 항공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항공물류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물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통합물류 시스템을 경북 전역에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또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에 들어섰을 때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의 산업은 모빌리티입니다. 기존까지는 핸드폰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모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는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 새로운 산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항공 쪽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기에 대한 제조 또 정비 산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인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6년에 공동 캠퍼스를 오픈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MRO라고 합니다. 에 대한 공동 캠퍼스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는 이미 도내의 항공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는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 경북항공고, 경운대 등이 참여한다고 요청을 받은 상태고 울릉공항이 2026년에 오픈을 하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울릉공항에는 50에서 100인승 비행기밖에 못 내립니다. 그것을 항공용어로는 리저널 에어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즉 지역 항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 항공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닙니다. 항공기 제조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그런 항공기들은 두 개의 회사밖에 못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입니다. 이외의 나라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100인승, 이 150인승 요 사이의 비행기는 엠브레어라는 브라질 회사가 전 세계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ATR, 그리고 프랑스 ATR, 캐나다의 보머르디어입니다. 근데 울릉공항이 지어지면 울릉도에 내릴 수 있는 비행기가 이 기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선공항이 3개가 더 지어집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그러면 이 여기 3개의 공항을 연결하는 이 비행기가 최소한 30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말하기에 30대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저희들은 엠브레어와 MOU를 체결해서 10대가 넘으면 여기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그러한 MRO 공동 시설장을 개설해서 공동 캠퍼스를 만들 예정으로 있고 또 항공윤료 관련돼서는 관련된 대학교들, 영남대, 대구대 등과 함께 공동 물류 창고를 구성할 것이고 페덱스나 UPS 등이 여기에 참여해서 강의도 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자기들이 채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조성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포도나 딸기는 배로 못 나갑니다. 물기가 많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은 배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이나 딸기는 100% 항공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조 사업이고 민간과 지자체가 2대8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교통광입니다.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4개 노선이 놓여질 것이고 총사비는 14조 1640억입니다. 일부는 공사 중이고 일부는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림이 좀 커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 범위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 부분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 주변에 교통망을 저희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보니 서부 동서를 잇는 그런 교통편이 없다라고 제가 보고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편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는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국도가 2개가 더 놓입니다. 진입도로를 저희들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28번 도로를 연결하는 4.6km 도로가 확정되었고 공항 IC와 군이
공항 IC를 연결하는 그런 6.6km 도로도 새로 건설하기로 사타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총 시장 규모가 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천조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식품 산업, 농식품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크고 반도체는 2조에서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2040년, 50년에는 이 자동차 시장의 20, 30%, 30% 정도를 점유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수용 비행기를 뜻하는데 AAM이라고 합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플라이카라고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런 세상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은 지금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이 AAM 이것 역시도 미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사인 조비는 이미 6조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 자체가 6조가 훨 넘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몰린다는 것은 거기에 산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여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나 현대자동차 또는 이미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북도는 이 미래 모빌리티에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를 제조하는 탄소섬유, 그리고 통신,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이러한 산업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년에는 공공형 UAM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자체가, 광역지자체가 지정이 됩니다. 경북도 이렇게, 또 제주도 이렇게 지정이 될 것입니다. 서울 이렇게 크게 지정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설비를 하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이런 산업이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이러한 광역형, 경북형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응급군안용으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시면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 사고 지점에서부터 뒤에는 차가 오도가도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뻥 뚫려 있죠. 근데 거기에 응급구조용 헬기가 못 내립니다. 헬기는 그 정도 규모로는 못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 UAM을 이용하면 응급구조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경북도는 산지가 제일 많습니다.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산불 감시를 해야 되고 산불 초동 진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노령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매번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UAM으로 저희들은 실증 사업을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26년에 울릉공항이 오픈했을 경우에는 울릉도 관광형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2030년도 경계공항이 오픈하게 되면
이 UM을 이용해서 서울과 부산을 가는 그 중간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많은 기관들과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물류라고 봅니다. 물류는 교통방이 깔리면 혈액과 같은데 물류는 그 혈액입니다. 사람의 혈액이 물류입니다. 한국 물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물류는 우리 대구 경북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인천공항으로 나가고, 정작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서 있다가 인천으로 나가서 수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지금도 트럭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올 정도로 정체되어 있고, 경북도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이나 딸기는 인천에 가서도 냉장 창고에 보관을 못합니다. 냉장 창고가 부족해서 보관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경북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항공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2060년도에 21만 톤으로 예측을 했고, 그 규모에 따라서 공항을 짓지만 저희들이 예측해본 바로는 우리 대구 경북공항이 지어지면 강원도에 있는 농산물,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물, 그게 아울러 대전과 충청도에 있는 반도체가 대구 경북공항을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물류의 체계는 삼자물류, 적시물류 체계입니다. 자기가 생산했다고 해서 자기 공장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공항 바로 옆에 보관했다가 주문이 오면 그때 조립해서 포장해서 수출합니다. 그게 적시물류입니다. 그래야 물류의 효율이 늘어나고 물비가 절감이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바이오백신 이런 물건들, 또 신선 농산물들은 바로바로 나가야 됩니다. 주문이 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물류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가 발생할 것이고 발달할 것이고 여러 회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회사들도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이러한 주변의 화물까지만 끌어들인다고 하면 2060년도에는 예상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39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의 90%가 특성 화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중국 물건들이 다 특성 화물이라고 해서 처리 건수의 9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B2B로 B2C로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나 진도나 이런 거대한 회사들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월등합니다. 만원짜리가 중국에서 배송비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만원짜리가 국내에서는 3만원, 4만원짜리와 유사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 화물들이 많습니다. 인천공항도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들이 40%입니다. 왜냐? 물류는 이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아이허브라는 회사는 자기들의 영양제를, 글로벌 회사입니다. 자기들의 영양제를 인천공항에 다 보관합니다. GDC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다 보관했다가 주문이 오면 동남아로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주문이 오면 일본으로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 글로벌 물류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나 중국 회사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어서 거기서 비행기로 날리기에는 항공편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시스템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쉽게 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는 물건의 40%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그리고 집적이 되고 물류는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물류 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예측치 역시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는 3대 분야 13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은 지금 특화산업으로 고도화시키고 전기차 부품이나 의약품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전자상거래나 항공 부품은 미래 신규 산업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은 한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부품도 한계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산업을 전환시켜 드려야 됩니다. 즉 새로운 산업, 드론이나 제가 말씀드린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그런 전자회사나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기체를 제조하고 기체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 이 사양 산업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경북도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경북도 저희들이 전체를 지켜보면서 어떤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효과적일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식품에 관련돼서는 냉동창고, 콜드체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MRO, 항공기 제조 정비에 대해서는 항공 부품에 대한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자동차 부품 역시도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이런 물류센터를 직접 만들기는 자본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입을 총괄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그런 수출입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글로벌 물류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화물 전용기가 사실은 50대, 60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페덱스가 가지고 있는 화물기가 700대가 넘습니다. 이 페덱스가 자기들을 통해서 물류를 수출한다면 40%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경북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을 계속 만나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류단위를 설계해 줄 것이고 그리고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경북도의 물류공사나 또 포어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화물들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주 월화에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국제물류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 국제물류 포럼에는 중국의 1위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왔고 동남아의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자다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 라자다나 알리바바 플랫폼에 올리면 우리 기업들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에는 중국 알리바바 플랫폼은 12억 명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 플랫폼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모릅니다. 지정을 낼 것이냐, 물건을 어떻게 수출할 것이냐, 너무나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북도가 동남아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라자다를 초청했고 라자다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라자다에 입점하는 것을 저희 경북도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라자다는 또 알리바바는 B2C뿐 아니라 B2B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가의 물건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GDC와 탑수공장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그런 아마존 구매 또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턱속으로 들어옵니다. 150불 이하의 물건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연 20%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3%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그래서 저희들은 경북도는 이러한 산업을 강한 것은 더 강하게 가능성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신속 저렴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면 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자유무역 시대까지 형성이 지정이 된다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고 더욱더 인프라는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노선도 늘어날 것이고 공항이 활성화되면 다시 또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 2시간 내에는 중국과 일본에 들어갑니다. 6시간 내에는 동남아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공항이 개항을 하면 그 시장의 대상은 미주와 유럽까지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저희들 경북도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건설과 또 산업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페덱스나 UPS 등 글로벌 물류 회사들이 또 알리바바나 라자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이미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아실 것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가 생쥐 한 마리를 이쁘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생쥐 한 마리를 그리고 나니 미키마우스가 되고 그 미키마우스가 다시 고양이가 있어야 되고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디즈니랜드가 된 것입니다. 제 발표가 또 저희 경북도가 그리는 그림이 사실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불과 10몇 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건 없으면 못 삽니다. 생활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업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보면 10년 후, 여러분들 20년, 30년 후에는 그럼 여러분들의 2세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쯤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대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경북도는 인프라와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